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양국 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였고 또 중국인들에게 한류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꼭 맞는 학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언어문화학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중국 언어 문화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이승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정보의 길잡이 이승혜입니다. 大家好，我叫李成海，我是 EBS 高考汉语老师，大家叫我李老师就可以了。 와, 멋진데요. 역시 중국어 선생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현재 인하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4학년 신문경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我是仁和大学中国语言文化专业大四的学生盛文清。 와, 갑자기 중국 방송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께서는 여러 언어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중국어를 택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중국어를 접하게 된 것도 참 우연인데 어찌 보면요. 사실 저는 중어중문학과를 전공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네. 어문학부로 학교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룰루랄라 일단 일본어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동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그런 푹 빠져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99년 우리 IMF가 있었잖아요. 네네. 외환위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정말 재기와 희망, 정말 이 두 글자씩 재기, 희망 하면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중 투자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때 우리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중국어. 그렇죠. 네.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나 저거 해야겠다 해서 중국어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학금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죠. 와, 그러면은 선생님 네. 하실 줄 아는 언어가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이신 건가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역시 똑소리 나는 선생님이신데요. 신문경 학생은 어떤 이유로 이 중국 언어 문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중국어를 접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중국어 하면 이제 듣기가 좀 불편하고 제가 말하려고 하면 혀가 꼬일 것 같은 그런 언어였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던 거를 좋아하게 된 되게 신선한 경험이어서 욕심이 나고 중국어도 잘하고 싶고 또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살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엔 좀 낯설고 그랬지만 점점 그게 또 관심으로 바뀌어서 중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군요.
그런데 중국어 관련 대학 학과명을 보면 이 중어중문학과, 또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이렇게 조금씩 학과명이 다른데요. 아마도 교육 목표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기 선생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실 거예요. 중어중문학과 그리고 네. 중국학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인데 중어중문학과는 이제 광복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중어중문학과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문학 교육이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이름에서 느껴질 거예요. 조금 실용적인 것보다는 학술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중국학과 하면은 이름이 좀 어때요? 좀 많이 포괄적인 포괄적이죠. 거.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술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 살펴볼 이 중국 언어 문화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잡히는데요.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의 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려면 또 커리큘럼도 그만큼 세분화돼야 될 것 같은데 학과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중국 학과의 커리큘럼은 크게 어학과 지역학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학의 경우에는 1, 2학년 때에는 중국어 연습, 집중 중국어, 중국어 회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국어의 문법, 발음, 이제 회화 같은 것들을 두루 기초 수준에서 중급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3, 4학년 때에는 장문이나 청취 연습, 고급 회화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주요 정치 인사의 연설문이나 뉴스 보도 자료 등 보다 난이도 높은 것들을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지역학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학의 경우에는 1, 2학년 때에는 저희가 중국학 개론이나 동아시아 문화읽기와 같은 수업 등을 통해서 중국의 지리, 역사, 경제 등을 두루 학습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문과대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치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중국학, 통계 분석 기초라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국학과 관련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네. 2학년을 마칠 때에는 이제 중국 지역을 4가지로 구분하는 트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교수님과 함께 약 3, 40분가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돼요. 네. 이제 4가지 트랙이라는 것은 중국 지역을 4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전공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 주요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 서부 지역과 중앙아시아, 중국 남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동북 지역과 한반도, 마지막으로 홍콩, 타이완, 마카오와 화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네. 좀 지역을 나누는군요. 네. 그 프리젠테이션이 졸업 논문을 대체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중국의 동북 지역과 한반도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정한다면 네. 이제 중국의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역사적인 관계 혹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경제 정책과 이것이 한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등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들,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 현재의 중국에 관한 어떤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국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혹은 다른 나라 문화를 알려고 할 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한류가 대세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중국 영화 엄청 많이 봤거든요. 뭐 장국영 씨, 주윤발 씨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최근에 선생님이래 제가 재미있게 봤던 그 중국 영화 중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 네. 다들 즐겨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그 기억에 남는데 선생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요즘 영화도 요즘 영화지만 네. 사실 옛날 영화 하면 또 안 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천밀밀 보셨죠? 그럼요. 네, 저는 조금 가장 보태서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영화로 강의까지 했었는데요. 디에미미라고 하는데요. 아주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리고 이 OST 너무나 유명하죠? 네. 월량 대표 아적심. 사실 여기 대본에 적혀 있어요. 노래 살짝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세요. 네, 우리 우의 량代表 我的心이라는 건 그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라는 건데 달빛이 이렇게 동그라니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네. 내 마음이 저렇게 꽉 차
꽂혔다는 거죠. 너의 생각으로. 조금만 불러볼게요. 네네. 你问我爱你有多深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넌 나에게 묻는다라는 건데요. 더 가면 들킬까봐 여기까지 불렀어요. 어쨌든 제 인생 영화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그 중국 뭐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는 수업도 있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중국 영화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이제 제목만 보면 재미있을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 매주 각자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발표와 토론을 하는데요. 단순히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런 것을 중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재미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영화들이 재밌게 보이는 이제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수업을 2학년 때 선배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같이 토론을 하면서 같은 영화를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기억에 남아서 상당히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영화 한 편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렇게 한 편 한 편 보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중국 언어 문화학과 학생들의 그 학교 생활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하대학교 중국 언어 문화학과를 찾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해주는 악공들이 이 시간은 중국 문명과 세계 수업인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방법이나 감각들이 변화한 중국의 역사를 비롯해 문화, 예술, 지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극락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중국을 세계 속에서 이해하고 또 중국을 넘어서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다가 이제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과목이죠.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런 거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시적 관점까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식은 워낙에 지금 많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경쟁력이 별로 없고요. 그런 지식을 얼마나 자기가 잘 이해를 하고서 실제로 어떤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거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전문가,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희 중국 언어학과입니다. 我们韩国人啊，我们韩国人是在70年经历了60年代的苦难期、70年代的奋斗期、80年代的腾飞期、90年代开始进入了亚洲市场。 과거의 중국 관련 학과가 중국을 아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每一个中国人，每一个地域的文化都不一样，所以说我们韩国人呢，他到了这个中国投资，10个有8个失败回来，他主要就是因为什么呀？他大概了解一些中国的历史，但是呢，对地域的很多有差别的不同的文化呢，他不了解，所以呢，他往往怎么样啊？按照他所认为精通的国际法和国际惯例去中国，但是呢，得不到一种什么呀呼应啊，所以呢，通过这个中国贸易文化呢，我想让我们的韩国学生怎么样啊？ 既了解中国的历史和传统，也要知道中国商业形成的原因和改革开放之后的一系列的发展。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국에 대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천천히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중국과 교역을 할 때 필요한 마인드,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 대해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가 정말 세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학년이 되어서 이제 사회를 나가게 될 때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익혀야 되는 그런 지식들, 다방면의 그런 요구되는 사항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고급 중국어 회화 시간.
교수와 학생들이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데요. 중국 언어 문화학과 학생들이 꼽는 또 다른 경쟁력이 바로 유창한 중국어 실력입니다. 회화니까 이제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여기 지금 언어 환경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얘기할 때는 쑥스럽고 나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얘기 안 해야지 이렇게 막 숨어 있고 사실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편한 분위기로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네. 주제를 하나 놓고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말들도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좀 딱딱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고 좀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꾸준한 중국어 토론과 글쓰기, 발표 수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과 함께 중국어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这粒国旗的红色，象征的是为了就是国家的独立，就是柳国的学，就是县的意思，只是那个。 중국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이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어 하나만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를 알면 그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언어 문화학관의 중국어 노래 동아리 하우팅입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래. 只希望你找个更好的人. 한국 노래를 중국어로 번안하기도 하고 중국 노래를 연습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번안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좀 중국어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우팅 실력 한번 볼까요? 掌声睁眼的时候我想你，在走路的时候我想你。 음악에 대한 열정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만나 탄생. 중국어와 음악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는 학생들. 그리고 중국을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진짜 중국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 가까운 미래, 문화, 산업 분야의 주역으로서 중국에서 활약할 그들을 기대해 봅니다. 네, 학생과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신문경 학생 여러 수업들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수업은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수업은 어학 수업인 것 같아요. 뭐 집중 중국어나 중국어 회화 이런 수업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 수업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스스로 중국어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면서 서로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또 교수님께서도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성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또 여러 자료를 찾고 공부하려다 보면 중국어 실력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1, 2학년 때 집중 중국어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수업이 있나요? 1, 2학년 때는 이제 각 학기마다 9학점씩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과목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렇지만 외국어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음이나 성조, 뜻과 용법을 고루 익히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현 선생님, 이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항상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특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중국어 공부는 한자 공부다라는 맞아요, 이 한자. 편견, 네, 네. 선입견. 그리고 두 번째, 성조라는 게 음이어서 음치는 중국어는 못한다던데요. 저 음치예요. 중국어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건데요.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들 그래요. 중국어 굉장히 쉽네요. 혹시 중국어 공부해보셨어요? 네, 저 대학 때 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그럼 중국어 한마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까요? 네. 저 자기소개까지 배우고 끝났는데요. 많이 해보셨네요. 예. 我来介绍一下 꽤 我是 하시는데 卞晨珠 비슷해요. 그렇죠? 어때요? 중국어 할 때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 성조요, 성조. 네. 네, 너무 이렇게 어느 때 올리고 어느 때 내려야 되는지. 네, 굉장히 어려웠죠.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색다른 어떤 성조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저도 가르칠 때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음을 머리로 외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처음에 가수의 노래를 막 테이프로 혹은 CD로 들었을 때 따라 부르는 건 너무 쉽잖아요. 네네. 근데 노래방 가서 혼자 부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뇌는 음을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이 노래를 외울 때 뭘 해요? 율동을 하죠. 그 이유는 몸이 음을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을 가지고 음을 많이 외우게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성조 체조를 많이 가르쳐주는 성조 편이에요. 체조요? 예, 우리 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성은 높이 올려서 해요. 일성은 높이 올려 이성은 팔을 접어 우리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손을 보고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삼성은 날개 펴고 해주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요. 사성은 쭉 뻗어서 내리면 돼요. 사성은 날아올라 90도로 던져주면 돼요. 네. 즉 이것만 계속 해주면 성조 되게 쉬워요. 근데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거를 기억해내려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포인트로 주는 거는 쉽게 생각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즉 편견을 깨라. 이게 저의 포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이 중국어를 망설였던 학생들 이 성조 체조와 함께 이승혜 선생님과 함께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 언어 문화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진출 분야를 몰라서 굉장히 나 뭐 해야 되지? 중국어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먼저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기획이나 관리, 마케팅 같은 것을 실무에 종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되기를 원한다면은 공무원 시험을 먼저 준비하는 것도 괜찮고 교직 기술을 통해서 교육 관련 공직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중국인은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좀 더 꼼꼼하고 나는 다이어리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저는 출판사 쪽도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쪽 중국어 관련한 쪽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중국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중국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군요. 이번에는 인하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大家好，我是时尚佳人的主持人林真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这里是腾讯视频主办看他的承办的腾讯视频专属演唱会。比如他想要扮演的角色是非常怎么说呢？就是非常伤心的那种。 원래 처음에는 한국어 진행자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졸업한 게 이게 중국어 전공자다 보니까 그 중국어로 그러면 인터뷰할 수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중국어를 조금 더 잘하면 기회가 많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욱더 색깔을 좀 짙게 제 한중 2개국어 MC로서의 색깔을 조금 더 짙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중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심도 있게 된 인재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흔치 않다는 게 굉장히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학과 학생, 이 전공 학생이 아니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뭐 제가 진행할 때도 일할 때도 조금 더 남다른 이해 이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약간 조금 뭐 시행착오를 좀 덜 겪는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중국인하고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꿈과 또 중국이라는 꿈을 연결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자신의 개성으로 만들고 자신의 강점으로 만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환영받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졸업생의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한데요. 신문경 학생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학과를 전공할 때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크게 끈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중국 언어문화학과의 특성상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알려면 많은 자료를 접해야 하니까요. 네.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특히 외국어라는 게 아무래도 실력이 늘지 않을 때 침체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성실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또 저희 과의 공부를 이제 요약해보면 우리가 중국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이어서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정치 체제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하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한 번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할 것인지 또 우리의 의견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끈기, 이 언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국 언어 문화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발표나 토론, 뭐 봉사활동처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해 보라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춘다면 고등학생 때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서도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지혜와 소양을 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중국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중국어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많이 방황을 해서 만약에 미리 이제 중국과 자신의 연결고리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두었더라면 대학 생활을 조금 더 미리 계획하고 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 생활을 풍성하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혜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신문경 학생이 한 얘기를 제가 취업 설명회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네. 정말 많이 느껴지죠. 그 생각죠. 보통 3, 4학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벌써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고3 혹은 대학교 1학년 때만 생각해도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먼저 이해하는 거. 先了解自己. 그런 다음에 저는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再了解中国. 그렇다면 성공이 있을 것 같아요. 才有真正的成功.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 언어 문화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로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자면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중국 언어 문화학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문경 학생 그리고 이승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